여러분, 이건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는 이제 Q&A 시간이니까 절대 수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우리 망둥어들이 기다리던 가슴 성형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전 크기와 지금의 크기. 우선 전에는 70A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이 할로윈데이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옮겨봤습니다. 전 사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 후 지금은 70D가 나옵니다. A, B, C, D. 3컵이 커진 상태죠. 몇 cc를 넣었나요? 양쪽 320cc를 넣었습니다. 보형물 종류, 저는 가장 좋은 보형물을 선택을 했고요. 모티바라는 보형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인가요? 이게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의료법에 좀 걸린다고 해요. 대충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1000만 원은 안 됐어요. 상담썰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그 병원을 추천을 해주셔서 그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사람마다 넣을 수 있는 보형물이나 크기가 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지방의 정도, 탄력감이나 초음파로 봤을 때 뭐 두께감 이런 게 저는 다 충족을 한다고 예쁜 가슴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의사쌤이 남자분이셨거든요. 여러 가지 가슴을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체념한 상태였어요. 남자분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냥 정말 내 가슴을 맡긴다는 생각?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의사쌤께서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시더니 요 정도면은 많이 넣을 수 있겠다. 크게 만들고 싶냐 해서 내가 네 이러니까 이 정도면은 크게 넣을 수 있다. 보형물 이제 몇 cc 들어가는 것도 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D로 결정을 하고 D 넣어도 가슴 모양이 정말 예쁠 것 같다 라고 하시기에 그럼 저 그만큼 한번 넣어볼게요 했어요. 그리고 그 상담 받을 때 보형물, 그러니까 모형을 가슴에 대줘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뭐 가슴에 이렇게 뭐 그 보형물 크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딱 붙는 옷을 입혀요. 거울 한번 보라고 해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가슴인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속옷을 다 벗고 나시만 입었을 때 될 크기이다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떠냐고, 이 정도면 만족하겠냐고 해가지고 더 큰 것도 있나요? 이래서 더 큰 걸 입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만져보면서 손 위에 올려서 요게 뭐 모티바, 뭐 요게 뭐 딴 거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서 전 그럼 이걸로 할게요 하고 그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상담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입은 그 가슴을 보니까 빨리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지체하면 더 겁나고 무섭고 해가지고 무서울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미루게 될 것 같아서 상담받은 날에 수술 날짜를 그냥 잡아버렸어요. 상담을 되게 기분 좋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수술이 잘 될 가슴이라고 했어요. 의사쌤이. 얼마나 많은 가슴들을 만져보고 수술하고 하셨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건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바뀌었죠. 간호사님께도 여쭤보니까 원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막 그렇게 큰 사이즈를 권유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는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러 갔죠. 한 달 후인가 그때 아마 하러 갔을 거예요. 이젠 수술썰. 일단 너무너무 긴장이 됐어요. 코 수술도 해봤지만 뭐랄까 이건 몸을 건드는 수술이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케바케라고 했는데 아픈 것도 뭐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들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을 건드는 수술이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걸 넣는 수술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수술 전날에 그 근처 모텔에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혼자. 잠이 너무너무 안 왔어요. 잠이 너무 안 왔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과 다양한 생각이 뭐 겹쳐가지고 어쩌면 좋지 하면서 뭐 밤을 조금 지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밝고 수술을 하러 이제 가는 거죠. 아침 10시였나? 아무튼 되게 일찍 갔었어요. 갔는데 몸에 떨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몸에 떨림이 안 멈췄어. 너무 무서웠거든. 뭐 그냥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왜냐면 제가 갔던 곳은 가슴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렌즈 벗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세안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뭐 몇 분 대기를 하다가 수술실로 들어가겠대요. 와,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진정이 안 되고 동공이 막 흔들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막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눕는데 제 손발을 묶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간호사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선택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아니야, 예뻐지는 거잖아, 너가 원하던 거잖아 하면서 참았어. 참고 계속 막 이렇게 묶인 채로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빨리 그냥 잠재워 주겠대요. 이번에도 코수술과 같이. 그러더니 제가 과연 잠들 수 이러고 잠든 거예요. 잠든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수술이 끝난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뭔가 비틀비틀 이렇게 걸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이제 막 침대에서 정신을 막 이렇게 차리는데 간호사님이 옆에서 막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간호사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됐나요? 했는데 간호사님이 제가 마취해서 이제 깨기 전에 계속 가슴 커졌냐고 이 말을 10번을 했대요. 간호사님 부축 받으면서 뭐 걸어오는 동안 내내 계속 저 가슴 커졌나요? 저 가슴 커졌나요? 저 가슴 커졌나요? 이거를 계속 말을 했대요. 그냥 수술 끝난 직후에는 뭐가 생겼다, 여기가 둔탁하다 라는 느낌. 왜냐면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요. 뭐 고통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취가 덜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간호사님들이 제 약을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주셔서 바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정신 좀 차리고 렌즈 이렇게 바로 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걷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순간이동으로 걷는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걸으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기분? 그렇게 걷는데 저는 집까지 잘 갔어요. 택시를 탔으니까 방직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덜컹거릴 때 갑자기 약간 이런 기분? 고통. 그 병원은 특이한 게 붕대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수술 다음 날에 바로 풀어요. 바로 이제 수술 다음 날에 또 병원을 갔어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 근처 숙소를 잡아서 또 묵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수술하고 그 새벽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찌릿찌릿거리면서 내가 이걸 왜 했지? 라는 기분이 갑자기 확 들면서 온갖 나의 고통들이 여기로 다 집중되는 그런 기분? 이 아픔을 뭘로 설명해야 될까? 여기를 그냥 망치로 계속 두들긴 기분? 50대씩 합쳐서 100대? 그렇게 때린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 마취가 풀렸거든요.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빈속에 먹으면 안 돼서 죽을 억지로 집어넣고 약을 먹었어요. 첫날은 그냥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어정쩡한 자세로 자는 둥 마는 둥 잤고요. 30분마다 깨면서 너무 아프니까. 만약 뭐 폰을 집는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막 휴대폰을 찾고. 첫날은 정말 아팠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가느냐, 그 첫날의 고통은 한 이틀? 이틀까지만 가고 고통이 그냥 정말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아니야, 일주일 동안은 아팠어. 맞아, 일주일 동안은 아팠어요. 뛰지도 못하죠. 당연히 뛰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잘 못하고 눕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그냥 슬로우 모션이에요. 계속
자야지 이렇게 자고, 또 옆으로 눕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날 때도 이렇게 침대를 짚고 이러고 일어났어요. 제가 했던 수술 중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또 붕대 풀고 나니까 뭐 참을만 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장쌤 성별을 여쭤보시네요. 원장쌤 성별은 남자분이셨습니다. 가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재수술이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재수술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믿고 재수술을 맡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원장쌤께서 워낙 친절하고 하나하나 끝까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개 부위는 저는 가슴 밑절로 했고, 가슴 밑절이란 게 여기에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했고요. 다른 절개 부위는 겨드랑이 절개가 있는데 저는 간호사쌤도 그렇고 가슴 밑절을 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속옷을 입고 옷을 입으면은 남한테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겨드랑이는 이제 좀 여름이 되거나 그러면은 좀 낮이나 노출되는 옷을 입을 텐데 조금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개가 뭐 주름 사이로 잘 자리를 못 잡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못 해줬다거나 그러면은 티가 난다고 해요. 아예 안 보여줄 수 있는 가슴 밑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장쌤도 그걸 추천하셨어요. 간호사님도 그렇고. 누웠을 때 티가 나나요? 네, 티가 납니다. 저는 아직 2달도 채 안 됐어요. 당연히 티가 나겠죠? 가슴 수술은 적어도 6개월을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 2달도 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누웠을 때는 봉긋한 느낌이 퍼진다는 느낌 전혀 없고, 그리고 촉감 아직 2달도 채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정말 말랑말랑해졌어요. 이게 한 달 이후에는 이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마사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3개월 후부터 정말 촉감이 좋아진다고 해요. 원래 지방 두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촉감이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가슴 같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아직 뭔가 딱딱한데? 약간 이런 기분은 있죠. 친구들한테도 만져보게 했는데 의외로 부드럽대요. 물렁물렁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반응, 일단 다들 옷핏이 너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럽다. 부럽다라는 반응이 너무 많았고요. 다들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보통은 제가 먼저 만져볼래? 이러고요. 또 저 따라서 하겠다라는 사람도 뭐 너무 무지무지 많고요. 널 보고 진짜 결정했다, 해야겠다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부정적인 반응 전혀 없었고요. 우리 엄마마저도 더 좋아해요. 드디어 여자가 됐구나 하면서. 그리고 가슴을 까서 보여줬을 때는 정말 예쁘다, 모양이 예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잘 잡혔어요. 의사쌤 덕분에. 그리고 보정속옷 유무. 저는 보정속옷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이런 게 가능할지 몰랐는데 보정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이었더라고요. 보정 속옷을 착용을 안 한 상태여도 가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자리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노브라로 한 달 내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상 복귀까지의 기간. 여러분, 이거 가슴 수술이요. 일상 복귀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회복기가 이제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사쌤한테 뭐 수술 다음 날에 찾아갔을 때도 저한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여기가 다 굳어버린다고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천천히. 지금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손 올리는 것도 힘들어서 막 이랬었어. 여기까지도 못 올리고. 그래서 되게 후 마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 복귀까지는 저는 집에서 편집을 하고 그랬던지라 일주일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잘 걸어 다니고 뭐 마트까지 갔다 오고 한 3일째까지는 정말 누워 있어야 하는데 5일째부터는 그래도 뭐 잘 싸다녔던 것 같아요. 막 밖으로 막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가거나 그런 거. 제일 불편했던 점은 여기 그 가슴 말고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평상시보다 5배가 부었어요. 화상 입은 거 마냥 정말 따끔따끔. 그냥 이게 제일 아팠어, 저는. 밖을 나갈 때 옷을 걸쳐야 되는데 그 옷을 걸친 것마저도 너무 아파서 스치니까 그게 막 부은 상태로 엄청 부었어요. 진짜 많이 부었어요. 막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엄청 부어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당연히 다시 돌아왔고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화상 입은 것 같다. 단점?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고통 그런 것만 좀 참아내면은 내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 삶이 변한 기분? 옷을 고를 때 무조건 S 사이즈를 샀는데 지금은 사이즈 보고 사요. 여기가 너무 끼일까 봐. 저의 지금 만족도는 120%입니다. 이제 좀 더 말랑말랑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3개월, 6개월 후면은 그때는 정말 좀 내 마음이처럼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물감이 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처음에야 당연히 없던 게 갑자기 빵! 하고 생기니까 당연히 이물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몸이 아니야 라는 약간 거부 반응이 당연히 들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내 가슴 같아요. 저는 뛰기도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또 가슴의 부작용?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부작용이 뭐가 있다라는 걸 의사쌤한테 들었음에도 까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되게 약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재수술 하라고 하면은 정말 그래도 할 거예요.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런 원피스를 입었을 때 핏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옷 고르는 재미도 너무너무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다 풀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의 가슴 Q&A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